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제약바이오는 그냥 이 기업 무식하게 사모으세요. 세계 1위 됩니다. 우리가 현재 제약바이오의 거래대금이 좀 많이 몰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코스닥 부양 영향이 큰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어떤 기업들을 봐야 하는지 지난 영상부터 제약바이오에 대한 언급을 했었는데 앞으로 계속 봐야 되는지 또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돈이 어디로 몰리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 제약바이오에서 또 파생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한번 확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저희가 돈을 좀 많이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결국엔 돈이 몰리고 수급이 몰리는 게 결국에는 주도주다라는 생각으로 돈을 열심히 매일매일 저희가 정말 자세하게 따라다니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댓글에 한 줄이라도 응원해 주시고 또 써주셔가지고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따라다닐 테니까 댓글로 한 줄이라도 달아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이나 자율주행 저희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2025년 하반기 그리고 2026년도 거까지 자료집을 업데이트를 해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요.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거래대금이 어디로 쏠렸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네, 보시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당연히 위쪽에 있는데 항상 중간에 뭐가 껴 있었냐면은 현대차가 껴 있었죠. 근데 현대차가 사라졌습니다. 최근에 로봇 기업들이 확실히 옥석 가리기가 많이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진짜로 로봇 기술이 있는 기업만 살아남고 정말 로봇이 애매하다 싶은 기업들은 다 한가를 갔어요. 그래서 현대차도 조금 애매하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좀 쉬어가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항상 거래대금이 상위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가 3등으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2차전지 관련해서는 이번에 코스닥을 부양하려면 꼭 올라야 되는 기업 중 하나가 2차전지다라고 했는데 에코프로의 거래대금이 크게 몰렸고 거의 뭐 준상한가 근처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등으로 올라온 게 현대차. 그래서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강세는 아니고 좀 지지부진하게 좀 쉬고 있는 상태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휴림로봇 같은 경우에는 하한가를 가고 그다음에 조금 더 밀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근데 현대차랑 비교를 하면 안 돼요. 현대차는 진짜 로봇이고요. 휴림로봇은 좀 애매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레버리지가 오늘 코스닥 상승세가 정말 강했죠. 거의 사이드카 걸렸는데 그러면서 오늘 레버리지가 22.9%까지 상승을 했는데 실제 이 레버리지를 살려면 ETF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교육자가 너무 많이 몰려서 그 사이트가 터졌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로봇 제가 코스닥이 올라가려면 로봇이 상승해야 된다 했습니다. 2차전지 로봇 제약바이오 반도체 소부장. 근데 이제 얘네가 2차전지 코스닥의 대장주, 얘가 로봇 코스닥의 대장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코스닥을 밀어 올렸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역시나 로봇 지금 옥석 가리기에서 이제 이게 상당히 긍정적인 어떻게 보면 진짜 주도주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인데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정리 한번 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ABL 바이오, 알테오젠이 최근에 아시겠지만 이 악재가 좀 떴죠. 기술 수출 관련해가지고 예상보다 로열티가 안 나오다 보니까 좀 하한가에 가까운 급락이 나왔는데 그래서 그런지 두 번째 이 코스닥 대장주인 ABL 바이오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역시나 이 세 개가 지금 코스닥을 끌어올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 네이버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2차전지 여전히 좀 강세가 나와주고 있고요. 네, 뒤따라가고 있죠. 원래는 삼성 SDI가 대장이었는데 따라가고 있습니다. 왜? 지금은 코스닥이 강세니까 코스닥이 더 강한 겁니다. 그리고 알테오젠 오르긴 했지만 현재 대장주는 제약바이오, ABL바이오로 몰려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 보면은 누가 봐도 코스닥을 끌어올리겠다라는 의지가 느껴지는 거래대금 상위 종목이었습니다. 코스피는 지지부진하고 코스닥만 강세로 몰려있는 시장이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기관 순매수 순매도를 보더라도 똑같거든요. 외국인 기관의 순매수입니다.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 에비엘 바이오. 지금 보면 2차전지 제약바이오에 돈이 거의 몰빵돼 있다. 근데 그게 크지는 않아요. 코스닥이다 보니까. 코스피였다면 막 조 단위로 들어갔겠지만 코스닥이라고 해도 이 1,500억, 1,400억이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근데 웃긴 건 뭐예요? 개인들은 오르네. 아, 나 물려 있었거나 아니면은 약수익이거나 뭐 이런 것들 다 팔아버렸는데 그거를 외국인 기관이 다 받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흐름 보면은 보통 개인이 팔고 싶은 날에 외국인 기관이 그걸 다 받아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기관이 SK하이닉스나 현대차,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좀 비중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큰 물량은 아니지만 일부 매도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개인들이 SK하이닉스를 받아갔고요. 그 다음에 오늘 코스닥 레버리지에 대한 매수가 많이 들어왔어요. 아까 얘기했죠. 사이트가 터졌다고. 그래서 이 정도로 많이 관심이 있었구나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인들이 판 거를 외국인 기관이 다 받아갔다 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역시나 2차전지 제약바이오에 수급이 몰리는구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라고 보면은 일단 코스닥이 이번에 1000을 돌파를 했습니다. 뭐 1000 돌파가 대단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코스피가 한 80% 오르는 동안에 코스닥이 얼마 안 올라서 1000을 돌파를 못하고 있던 거지. 사실 코스피만큼 올랐으면 뭐 1000은 가뿐히 넘겼다. 근데 힘이 약해서 못 올라가고 있던 건데 이번에 돌파를 했고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장중 1000포인트를 넘기며 연중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 4년 만에 돌파를 했습니다. 최근 5000P를 넘긴 코스피가 좀 주춤했죠. 아까 얘기했지만 코스피 기업이 상승을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코스닥만 거래대금 상위에 몰리면서 상승세가 강하게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천스닥이라고 하죠. 코스닥 1000을 지수가 급격하게 오르며 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 효력 정지, 우리가 사이드카라고 하고요. 이 사이드카라는 거 우리가 서킷 브레이커 바로 이전에 나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수가 당일 장중에 3%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지수에서도 상당히 큰 변동폭이 나왔을 때 걸리는 이 어떻게 보면 효력 정지고요. 그래서 잠깐 멈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움직였으니까 좀 쉬었다가 이런 건데, 보통 시장이 크게 오르거나 크게 급락이 나왔을 때 생기는 건데 이번에 사이드카가 발동을 했다. 그 정도로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이 상승하려면 상위 종목인 제약바이오, 2차전지, 로봇, 반도체, 소부장 이 4개가 올라가야 돼요. 이 4개가 상승해야 코스닥이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코스닥을 부양한다라고 했다면 이 4개에서 제가 상승이 나와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2차전지나 로봇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제약바이오에서도 슬슬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 거는 제약바이오입니다. 이번에 바이오 펀드 운용사 공모가 시작이 됩니다. 정부의 첫 바이오 펀드인 임상3상 특허 펀드. 이게 뭔 소리예요? 임상3상을 위한 펀드인 거예요. 그래서 운용사 모집이 오는 3월에 시작이 되는데 성공불융자 제도입니다. 이게 뭐냐면 임상 3상에 사실 성공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임상에 참가하는 환자도 많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변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성공하기 쉽지 않은데 최종 신약 개발에 실패하면은 사실 거기까지 들어간 돈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은 어떻게 하냐? 상환 의무를 면제하거나 괜찮아, 감면하는 장치도 계획하고 있다. 그러니까 도전해, 내가 이거 무상으로 지원해 줄게, 임상 3상까지 한번 달려보자 하는 펀드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임상 3상 펀드는 미국 FDA, 미국 식품의약국 승인을 받는 국산 신약 탄생을 목표로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우리나라 식약처랑 달라요. FDA는 통과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엄청 빡빡해요. 그거를 돈으로 발라서 한번 넘겨보자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투자받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투자를 국가가 지원해주겠다,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해당 펀드에 지원을 받은 기업이 FDA 승인을 획득하는 성공 사례를 만들겠다라는 포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대감이 크죠. 그럼 제약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겠죠. 나도 한번 임상 3상 도전해봐. 돈이 없어서, 기술력은 괜찮은데, 의지 있는데 못하고 있는 기업들 한번 도전해볼만 하겠죠. 아, 그렇구나. 아니 근데요, JP모건에서 뭐 별거 없던데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그냥 조용히 끝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돼요. 보통 1월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진행이 되고, 사실 우리가 상반기에 메인으로 학회를 본다 하면은 보시면 여기 AACR이라고 있습니다. 미국 암연구학회에서 암학회라고 부르는 인데 아메리칸 어소시에이션 캔서 리서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4월 17일, 4월 22일에 진행이 됩니다. 사실 이게 상반기의 메인이에요. 그래서 그 메인이 어디까지 흘러가냐면 미국 임상종양학회까지 이어집니다. 이게 5월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제약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이 4월에서 한 5월까지 기대감이 이어져요. 그래서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재미없었던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제가 얘기했죠. JP모건이 끝나고 나면은 사실 여기 별게 없거나 발표가 뭐가 없었으면 보통 밀린다. 그리고 나서 한 2월쯤 되면은 다시 이 AACR 기대감으로 바닥 잡고 추세 올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죠? 예, 그게 지금이고, 코스닥 부양책으로 2월에 움직일 게 조금 빨리 앞당겨진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의 기대감에 좀 관심을 둬야겠구나. 이미 지나간 거는 관심을 끄시면 돼요. 예, 앞으로 이제 나올 거에 암학회에 관심을 좀 둬야 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월에 금리 동결하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이 악재가 해소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약바이오 관련된 ETF를 제가 두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하나는 미리 얘기했던 겁니다. 일단은 새로운 거 공개를 하자면 143860 타이거 헬스케어입니다. 이거는 그냥 제약바이오 저는 메인 ETF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평균을 따라가는, 그냥 밸런스를 맞춘 ETF라 보시면 돼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알테오젠, 에이벨바이오, HLB, 유한양행 해가지고 등등등 해서 제약바이오의 딱 밸런스를 생각한 ETF다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 그 일전에 제가 정리를 해드린 ETF가 뭐였냐면은 CDMO를 위한 ETF다라고 하면서 바이오시밀러 앤 CDMO 액티브를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래서 000-1P0 해서 마이티 바이오시밀러 앤 CDMO 액티브. 근데 시총이 좀 작다고 했어요. 제가 이게 뭐 130억, 150억 뭐 이내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큰 돈은 아니지만 근데 관심을 두기에는 참 좋다. 왜냐면 삼바 이런 게 되게 비싸고 되게 비싼 기업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걸 좀 몇만 원에 접근해 볼 수 있는 CDMO 액티브라는 게 제가 좀 의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바이오도 좀 새롭게 기대해 볼 수 있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좀 우리가 타이거 헬스케어 이 기업을 좀 확인을 해보면 이게 ETF거든요. 이제 신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상승세가 상당히 강하죠. 근데 저는 오를 거라면 지금부터 오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진다면은 지금 관심을 가져야지 뭐 음봉 나올 때 관심 갖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코스닥 부양책 시작했죠. 그게 오르려면은 바이오가 올라야 되는데 바이오 밸런스가 제가 봤을 땐 이 타이거 헬스케어가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추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출발해야 돼요. 안 오른다? 지금 출발 안 한다? 그러면은 나중에 다시 돌려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손절가를 좀 명확하게 잡고 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깨진다라고 한다면 49,000원 이하로 깨지면 이거는 차라리 버리고 깔끔하게 칼같이 손절하고 다른 기업 찾아가는 게 맞아요. 그게 차라리 도움 됩니다. 근데 49,000원 안 깬다? 그러면은 추세가 시작될 거면 지금 시작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관심을 두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드리겠습니다. 제약바이오 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9,000원을 무조건 칼같이 손절을 잡고 시작할 거면 지금 주가가 추세가 시작돼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전에 좀 설명드렸던 이제 0001P0 이제 마이티 바이오 시밀러, 이거는 CDMO를 제가 위에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주가가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CDMO 쪽은 제가 생물보안법으로 관심을 좀 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미 좀 출발을 했거든요, 강하게. 그럼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크게 뭐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저는 12,500원 라인 때 잡고 추세 계속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 이미 여기서 출발을 했으니 사실 12,500원 안 깬다면은 이거는 이어서 추세를 좀 볼만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CDMO는 제가 12,500원 잡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가는 걸로 하고요.
보통 이렇게 제약바이오가 상승이 나오면 그 뒤를 따라가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류가 비슷한 것들인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제 미용기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화장품 미용기기 이게 계절적으로도 지금 관심을 둘 때입니다. 왜냐면 옷이 얇아지잖아요. 옷이 얇아지면은 이제 사람들이 외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럼 슈링크라든가 인모드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뭐 리쥬란이라든가 스킨 부스터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돼요. 왜? 날씨가 이제 슬슬 따뜻해지고 이제 슬슬 옷이 얇아지고 관리할 때입니다. 그래서 클래시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슈링크죠. 올해부터 2030년까지 미국, 유럽, 중국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겠다. 지난해 11월 출시한 프리미엄 홈뷰티 제품 슈링크 홈 리프트 글로우는 출시 일주일 만에 1000개 유닛을 판매를 했다. 그러니까 APR의 A젤 같은 거죠. 홈뷰티. 그리고 휴젤, 보톡스. 올해부터 현재 5% 수준인 미국 톡신 시장 점유율을 2028년 10%, 30년 14%까지 높이겠다. 파마리서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리쥬란입니다. 2028년까지 유럽 22개국에서 스킨 부스터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한다라는 목표입니다. 사실 제가 여기서 해본 거는 이 클래시스의 슈링크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잠깐 한번 해봤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마 미용기기들은 저는 다시 한번 실적이 좋다 보니까 지금부터 추세를 한번 지켜볼 만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거면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용기기가 좀 들어가 있는 전 타이거 화장품 228790입니다. 이 추세를 제가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아마 바이오의 좀 낙수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돈이 몰리고 있어요. 28790이고요. 지금 바닥에서 추세가 전환되고 시작이 되고 있죠. 그래서 관심을 둬야 되고 이것도 역시나 3,500원을 깨지 않으면 저는 그대로 들고 가는 게 맞아요. 3,500원 칼같이 잡으십시오. 오른다면은 지금보다 더 크게 오를 거고 빠져봤자 3,500원입니다. 얘가 여기서 이거 이탈하잖아요. 그러면 또 한참 있다 올라와요. 그럼 한참 있다 오르는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러면은 차라리 여기서 칼같이 잘라버리고 새롭게 거래대금 나오는 거 따라잡는 게 훨씬 나아요. 근데 지금은 얘가 출발한다면 지금 출발해야 되는 자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이 다음 얘기할 거는 그동안 강조를 드려서 많이 올랐는데 이거를 좀 더 봐야 될까 말아야 될까 싶은 거 이 기업이 업종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 2차전지죠. 이번에 중국 전고체 얘기가 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 지리자동차가 차세대 전기차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위한 로드맵을 공개를 했고요. 그래서 2026년 올해까지 완성을 하고 실제 차량에 장착을 해 시험 단계까지 진입을 할 거다. 그래서 뭐 2027년도에 상용화를 하겠다라는 것 같고요. 대부분의 전고체 배터리 계획이 그래요. 다 2027년도 상용화 계획을 대부분 잡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요. 단순한 실험실 수준, 그러니까 한번 개발해봐야지라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거는 상품성이 있는 수준까지 맞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하이 자동차의 파트너사인 칭따오 에너지도 2027년 대량 양산을 계획하고 있고요. 체리 역시 엔지니어링 샘플 생산을 시작한 상태고 대부분이 2027년도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2026년도 기대감이 제일 크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코스닥을 끌어올리려면 2차전지가 올라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전고체와 2차전지 얘기를 제가 번갈아 가면서 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2차전지를 밸런스를 생각한다면 코덱스 2차전지 산업이 제일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메인 배터리 3개 그리고 밑으로 이제 소재들 깔려 있는 게 밸런스가 참 좋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쪽으로 뭐 전고체든 음극재든 양극재든 한쪽으로 쏠렸을 때 강세가 크게 못 나오겠지만 밸런스 있게 안정감 있게 상승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305720입니다. 305720이고요. 현재 이미 추세가 출발을 한 상태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저는 계속 안전마진을 챙기고 이 16,000원이라는 저는 안전마진을 챙기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저는 전고점 돌파까지도 노려봐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 코스닥 3,000을 불렀는데 사실 3,000까지는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1,000 이상은 좀 더 추세를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올해부터 업황 자체가 회복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는 저는 안전마진을 챙기고 16,000원을 잡고 추세를 전 전고점 돌파를 노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을 부양하는 기업은 정해져 있고 여러분들은 돈이 어디에 몰리는지를 알아야 돼요. 제약바이오, 2차전지, 반도체 소부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구간이 제약바이오, 2차전지, 반도체 소부장, 로봇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4개가 코스닥을 이끌고 있다. 이 4개가 못 가면 이 코스닥이 못 가요. 그래서 로봇, 2차전지, 반도체 소부장,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의 밸런스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다면 큰 변동성을 이겨내지 않고도 아마 추세를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돈 올라오는 거, 돈 들어오는 거 여러분들도 정말 민감하게 잘 따라오면 아마 시장이 뒤처지지 않고 시장을 충분히 여러분도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 왜? 제가 지금 보는 거를 그대로 알려드리는 거니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이뿐만 아니라 아까 로봇 자율주행 저희 시장 전망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아까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저희 매일 좀 무료로 나눠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혹시 적어야 되냐? 아무것도 안 적어도 되고요. 개인정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무료로 제가 운영을 하는 거고, 사실 개인정보 받아서 쓸 데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받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이제 이 어플에서 중요한 글을 쓰거나 하면은 푸시 알람을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푸시 알람에 대해서만 승인 허용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을 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면은 바로 이제 푸시 알람 허용하시겠어요? 뜨거든요. 그때 허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플이 이렇게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로봇 자율주행 저희 2025년 6월 2026년 자료집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트럼프 정책 독점 수혜 리포트 해가지고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2025년 하반기 로봇 자율주행 리포트 자료집 있고요. 2026년도 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제가 업로드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AI 소프트웨어, 반도체, 테슬라 저희 자료집 다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믿져야 본전입니다. 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1월 26일, 23일, 20일, 21일, 20일 추천주 매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장전에 저희가 매일매일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장마감하고 무료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동안에 그냥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니까 전부 다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최근에 좀 그래도 저희 거래대금을 잘 따라와 주시는지 많은 분들이 좋은 얘기들,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또 시청도 꾸준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유튜브 구독이랑 그 다음에 짧아도 좋습니다. 제가 다 읽고 있거든요. 유튜브 댓글, 그 다음에 좋아요 꼭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고 다음번에 제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